메이저리그가 ABS 챌린지를 도입한 첫 해, 벌써 2026년 전반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입 방식은 완전히 다른데도 두 리그 모두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로봇 심판은 두 리그의 야구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 걸까요? 먼저 KBO입니다. KBO는 세계 최초로 ABS를 정규 시즌에 전면 도입한 리그입니다.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스트라이크 존이었습니다. 심판마다 조금씩 달랐던 스트라이크 존은 이제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판정되기 시작했고, 선수들은 새로운 존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KBO도 같은 스트라이크 존을 계속 유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수 피드백을 반영해 2025년에는 스트라이크 존 전체를 조금 아래로 내렸고, 2026년에는 상단을 한 번 더 낮추며 타자 친화적으로 다시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리그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2023년 ABS 도입 전과 비교하면 경기 시간은 줄었지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볼넷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볼넷이 크게 증가했는데, 높은 코스가 이전보다 볼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투수들이 더 많은 볼넷을 허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메이저리그 역시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ABS를 도입한 메이저리그는 KBO처럼 모든 공을 기계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선수들이 직접 판정의 이의를 제기하는 챌린지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타자와 투수, 그리고 포수는 판정 직후 단 2초 만에 모자나 헬멧을 두드려 챌린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BS가 해당 투구를 다시 판정하고 약 10초 만에 3D 그래픽과 함께 결과를 보여줍니다. 전반기가 끝나가는 지금, 메이저리그 역시 평균 볼넷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하여 약 2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기계가 높은 코스와 좋은 가장자리의 공을 더 엄격하게 판정하기 시작하자 투수들은 더 많은 볼넷을 허용했고, 타자들의 스윙률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전면 도입이든 챌린지 방식이든 기계가 스트라이크 존에 개입하는 순간 야구의 흐름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이저리그는 왜 KBO처럼 모든 공을 기계에 맡기지 않았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두 리그가 야구를 바라보는 문화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심판 판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팬들과 구단 모두 공정성과 일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판정을 자동화하는 방식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반면 메이저리그는 인간 심판의 판정 역시 야구의 역사이자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의 역할을 없애기보단 결정적인 오심만 기술로 바로잡는 절충안을 선택한 것이죠. 실제 반응도 긍정적이었는데요. 스프링 캠프 테스트 이후 실시한 팬 설문에서 72%는 관람 경험이 더 좋아졌다고 답했고, 69%는 챌린지 시스템을 계속 확대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실제 경기에서도 평균 챌린지는 경기당 4.1회, 추가된 시간은 경기당 약 57초에 불과했습니다. 정확성을 높이면서도 경기의 흐름은 거의 유지한 셈입니다. 두 리그는 사용하는 기술의 방향도 달랐습니다. KBO는 빠르고 정확한 판정에 집중한 것인데요. 공이 포수 밑에 들어가는 순간 곧바로 결과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메이저리그의 호크아이는 판정만을 위한 장비가 아닙니다. 투구 회전수와 타구 속도는 물론 선수들의 움직임까지 경기장 안에 거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그래서 매 투구마다 자동 판정을 내리기보다 챌린지 상황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3D 그래픽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두 리그는 스트라이크 존을 만드는 방식도 다릅니다. KBO는 홈플레이트를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낙차가 큰 변화구도 스트라이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메이저리그는 홈플레이트 가운데 하나의 가상 단면만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KBO는 경기 중 실제 타격 자세를 반영하지만 메이저리그는 시즌 전에 측정한 선수의 신체 데이터를 기준으로 스트라이크 존을 고정합니다. 이 때문에 에런 저지처럼 키가 큰 타자들은 과거보다 높은 공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챌린지 규칙도 독특합니다. 감독은 개입할 수 없고 오직 타자와 투수, 포수만 판정 직후 2초 안에 챌린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그아웃에서 영상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시즌 초반 선수들은 억울한 판정이 나오면 곧바로 챌린지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모두 소진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이제는 경기 초반보다 득점권이나 경기 후반 중요한 순간을 위해 챌린지를 아껴두는 전략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현재 챌린지 번복률은 약 53%이고 가장 성공률이 높은 선수는 포수였습니다. 홈플레이트 바로 뒤에서 공을 받아온 경험 덕분에
약 58%의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가장 낮은 성공률을 보인 것은 투수였습니다. 성공률은 30%대에 머물렀고 일부 구단은 투수보다 포수의 판단을 우선하도록 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같은 ABS를 도입했지만 두 리그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KBO는 공정성과 일관성을 위해 모든 판정을 자동화했고 메이저리그는 인간 심판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순간에만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과연 미래의 야구는 어느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까요? 이상 포포츠였습니다.